좀 정말 죄송하지만 그 홍명보 감독 본인 개인적인 그 도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번 유럽 출장의 목적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끌어갈 외국인 코칭 선임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MIK라는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끝이야? 끝이야. 별 내용 없어요. 네, 네, 별 내용 없습니다. 네, 지금 형성되는 여론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다. 끝.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출장은 외국인 코치 선임하려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자, 일단 취임 기자회견이 먼저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 출장을 먼저 가게 됐다라고 이제 스타트를 했고, 이번 출장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월드컵이 남아 있어요. 뭐 이제 2년이라고 합시다. 뭐 이제 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대표팀을 같이 이끌 외국인 코치 선임이 최우선이고, 이 미팅을 해서 자, 지금까지 이 코치가 보여준 철학 그리고 비전, 여기 한국 축구 이해도를 홍명보 감독이 이제 본인이 대표팀 감독이니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현대축구의 핵심은 분업화다. 그래서 이런 세분화 전문성을 좀 끌어내서 극대화시키는 게 감독인 저의 몫이고, 이걸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외국인 코치 선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동안 외국인 코치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 코치, 외국인 코치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해나가겠다라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니라 그냥 딱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외국 출장을 뭐 일주일 갔다 오겠다. 근데 외국 출장 외국인 코치를 뽑는 게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취임 기자회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답변이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거나 자기를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취임 기자회견이 있어야지만 뭔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데, 지금은 무슨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바로 외국 출장 가야 되니까 그 공항에서 질문 던지면 짧게 대답하고 질문 던지면 짧게 대답하고 그리고 휙 가버리면 이 상황이 지속이 되잖아요. 아니, 오늘 지금 진짜 처음에 말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거든요 질문 받은 게. 근데 이거 앞에서 관계자분이 자르려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10개도 안 받았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원래대로 하면 질문 10개도 안 받았고, 그리고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왜 출장을 가느냐, 그리고 외국인 코치를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는 건, 아니 본인부터가 그런 뭐 미팅이나 면접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선임이 된 감독인데, 코치들은 또 이제 가가지고 직접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의 철학과 비전 이런 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 코치를 뽑기로 했으면 감독이 보고 평가하는 건 맞긴 맞죠. 근데 뭐 보고 평가해야지. 네, 근데 저는 지금 시기가 지금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이 정도로 비판이 많은데 지금 외국 출장 갈 때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갈 얘기고 예정이고, 뭐 지금 협회랑 코치진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회 통해서 정보 받은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받은 거 이 풀 안에서 여기서 이제 미팅 가능한 코치들, 그리고 협회나 이제 홍명보를 판단을 했을 때 경력이 충분한 코치들을 추렸고,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이제 가서 미팅하면서 지금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백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군들만 지금 좀 추려가지고 미팅 일정만 잡아놓은 것 같고, 네. 뭐 따로 이 코치가 뭐 유력합니다, 이 코치를 뭐 데려오겠다 이런 건 아직 아예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수들은 이제 좀 어떻게 좀 만나고 오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프리시즌이고 해서 어떤 선수가 어디 있는지가 좀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하고 그 감독 선임 후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나와야 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표팀을 어떻게 하면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근데 그 다음이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비판한 부분이 선민의식이라든가 엘리트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거지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도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 걸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 항상 얘기했었던 그런 과정 절차 이런 걸 잘 거쳐서 이제 하기를 바랬고, 대표팀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지. 아, 홍명보 감독님 진짜 마지막 도전하시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마지막 멘트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멘트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 잡고 나서 후폭풍이 매우 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도 받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자 노력하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 감독 선임 후에 막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임 절차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마지막 도전하니까요. 저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비장해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어디 숨어 있거나 어디 떠나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이 불만과 비판과 이 팬들의 짜증과 화와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말 죄송하지만 그 홍명보 감독 본인 개인적인 그 도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표팀 감독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한축구협회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대표팀 감독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할지언정 다음에 또 어디 감독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건 도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축구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제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화,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좀 편하고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축구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게 만드는 거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이제 좀 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MIK 얘기도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 MIK는 이게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발표한 그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 이거 자체는 되게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협회 내적으로도 이거는 꽤 잘 만든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렸어. 그런 과정 절차가 다 무시한 채로 선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후배들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의견 존중한다 여기서 끝났다가 이후에 이제 선후배 관계없이 이거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팀에 잘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거와 현장에 없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저 워딩대로 보면 저 대표팀 지금 맡고 있으니 제가 좋은 거 잘 가져가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한다고 해요. 출장은. 근데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선수들 중에 누구 만날 수 있고 하면 며칠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귀국 날은 아마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했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무슨 메시지 전하고 싶냐라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팀 아직 누가 뽑힐지도 모르고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한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문화를 좀 정립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팀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자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우리 축구 예방하려고 외국인 코치 선임한다는 얘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이거는
홍명보 감독 본인이 이임생 위원장한테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팀 수락 조건에 지금 이런 코치 선임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죠. 아니 외국인 감독도 저렇게 PPT하고 본인 어필한 감독도 이렇게 내치는데 외국인 코치 되어서 뭐 할 거냐.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감독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한데 자기가 감독이 된 다음에 외국인 코치로 그걸 좀 무마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죠. 저는 뭐 대표팀 문화를 만들고 대표팀 정체성을 만든다는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이끌 때는 명분이 있었고 뒷바탕이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따르기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크리스만 감독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감독 밑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왔는지를 선수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감독이 확실하게 무언가 잡아주는 멘트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의구심이 많을 때 해결해주는 발언을 해주던가 그래야지만 팀으로서도 하나로 뭉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와 지금의 홍명보가 지금 이 순간 뭐 울산에서 K리그 2연패를 하면서 실력이 더 나아졌다 할지라도 명분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때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쨌든 그 영주 형이 얘기했었던 올림픽 그 3위라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축구 팬들은 다 그런 생각 저는 하신 분들 많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A대표팀 감독하는 거 보고 싶다. 근데 그 시기가 브라질 월드컵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브라질 월드컵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잡음도 엄청 컸고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컸는데 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니 당연히 취임 기자회견 갖고 그런 다음에 대표팀 감독으로서 처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서 처음 발언한 거는 나 해외 출장 가요. 외국인 코치 뽑으러 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갔다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정이 좀 바빠서요. 그 출국 기자회견 말고 그 정식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좋은 코치 데려올 수 있도록 좀 빌어달라고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도 여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를 수가 응원해주세요. 없지. 모를 수가 없지. 그래 와이프가 또 댓글도 달고 네. 그러니까 뭐 응원해 주세요, 뭐 빌어 주세요 이런 멘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임생기 수리사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진짜 딱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를 들어오면 진짜 딱 그거거든요. 지금 한국 축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몸 희생해서 제 마지막 도전 대표팀을 위해 제가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안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홍명 감독의 마지막 도전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왜 대표팀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개인의 도전은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 축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진짜. 저는 그 홍명보 감독의 선택 자체도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 좀 다음 타이밍에 분명히 홍명보 감독에게도 또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축구인으로서 실패한 거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감독으로서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거를 불과 이틀 3일 만에 뒤집고 감독직을 맡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임된 감독하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뭐 이제 신뢰를 가지고 따를지도.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뿐인가? 한 몇 명은 브라질 월드컵 때 경험을 한 경험을 선수들이 해봤으니까. 또 이제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오늘 인터뷰는 이제 뭐 요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취임 인터뷰는 뭐 이제 갔다 와서 할 것 같아요. 취임 기자회견은 갔다 와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코치 선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제 출국을 하는 것 이거 같습니다. 보세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앞으로 나선 거 없습니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앞으로 나오지 않고 외국 갔어요. 그럼 우린 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임생 이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기자회견 한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거는 건강이 안 좋아서 서면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대체 대한축구협회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참 깝깝하네요. 네.